포토그래프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02 트리페라 차 이름 뭐예요? 트리케라톱스. 저기 왜 이러죠? 차 이름은 제가 좀 이따 찾아서 가르쳐 드려야 되나? 지금 빨리 콜로레. 트리콜로레. 아무도 차 이름을 몰라요. 저희 팀에서 뭐 이런 팀이 다 있죠. 차 리뷰를 하면서 차 이름도 모르는. 트리콜로레. 트리콜로레가 영어로 하면은 트리칼라래요. 쓰리칼라, 삼색. 요 자동차의 외형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탈리아 국기가 쫙 가져 있어요. 그걸 보고 차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 기념 모델로 150대만 만들었대요. 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스페셜 모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차 운전석에 앉았는데 사실 저 엄청나게 긴장이 됩니다. 차값이 출시 가격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돼요. 제가 언제 이런 차를 타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임마가 굉장히 비싼 차를 타서 놀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차를 타고 제가 연비 리터당 20km에 도전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자, 일단 벨트를 맸고요. 시동을 걸어 볼게요. 자, 중립에 놓고 시동을. 어이쿠, 저희 이 엔진 소리, 이 파워풀한 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놀래요. 자, 이 차는 정말 재밌는 게 패들 시프트를 기어 레버로 사용을 해요. 오토매틱 기어 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기어 쪽에는 오토가 있고 스포츠, 그리고 코르사라는 모드들이 있어요. 오토는 그냥 오토고, 스포츠를 누르면 스포츠 모드가 작동이 되고, 코르사를 누르면 모든 전자기기들이 멈추면서 완전히 그 예전 방식의 정말 스포츠카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제가 자신이 없네요. 그걸 컨트롤할 자신은 정말 없습니다. 자, 개략적인 어떤 사양을 말씀드리자면은 550-2라는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550마력에 뒤에 두 바퀴만 도는 이륜구동이에요. 이 가야르도가 최근 걸 보면은 그 아우디에 알파라고 베이스를 공유를 하면서 4륜구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뒤에 두 개만 도는 이륜구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스포츠카 같고, 그런 스포츠 주행성이 우수하다, 굉장히 짜릿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지금 촬영 전에 조금 타봤는데 정말 짜릿해요. 그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직진 가속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웡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녀석은 웡 하고 달리는 게 아니고 뒤에가 싹 흔들리면서 쫙 뻗어나가는데, 그만 밟아야지, 무서우니까, 뒤에가 흔들리니까 그만 밟아야지 하는 순간 안정화가 돼버려요. 차가 저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시동도 걸었으니까 엔진 예열이 적당히 돼 있네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갔다 올게요. 예. 무서워요. 뒤에를 살짝 보고. 오케이. 후방 카메라가 있네요. 이 감사한 후방 카메라. A 모드를 넣었습니다. 이 자동차 중에서 특히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조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어도 두껍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 조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우리나라 말로 하죠, 핸들. 오늘부터 언어 순화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핸들이 한국말은 아닌데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핸들을 한국말로? 누가 좀 제안을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향장치? 조향링?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조향을 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무겁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 가지고 2배는 무거운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 힘도 2배는 세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체력을 길러주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가 되겠네요. 이 조향이 무거운 이유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조향이 불안하면, 조향이 가벼우면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실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운전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힘으로 운전을 하시면 되고, 이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아우디 알파라고 그 호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운전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그러한 차다, 그런 평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동감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여성분들도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향,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녀석은 5204cc 맞을 거예요. 가야르도가 대부분 그 엔진을 쓰니까 5204cc V10 엔진을 사용을 해요. 마력은 550마력, 토크는 55예요. 제 아는 분이 가야르도 LP5704 슈퍼 레제라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슈퍼 레제라 같은 경우는 토크가 50이에요. 4륜 구동의 토크가 50인 건 아무래도 엔진이 뒤에 있고 앞바퀴를 돌리다 보니까 이 바퀴축이 연결돼서 이 바퀴축 부분에서 이제 토크를 어느 정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엔진도 뒤에 있고 뒷바퀴가 구르죠.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만 돌리면 되니까 토크가 55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토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토 모드에서 스포츠를 한번 눌러보고, 오, 갑자기 기어 단수가 하나가 빵 내려가면서 우릉거리네요. 자, 차 없고요. 이 도로의 최고 속도는 60이고 제가 지금 30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빵! 겁나요. 스포츠 빨리 끄겠습니다. 스포츠 껐어요. 창피하게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멋진 차를 탔으니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꽝 하고 밟으니까 콱 하고 튀면서 이렇게 빠지치치 이러면서 나가는 그 기분. 순간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오토 모드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엔진의 힘은 제가 보여드리기에 겁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엔진만 강하다고 차가 잘 나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엔진 강한데 어울리는 기어가 필요해요. 미션이라고 말하죠. 이 미션이 엔진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이 녀석은 특히 뒷바퀴 2개만 돌아가니까 미션이 바퀴에다가 동력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그런 것들이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저도 남 부럽지 않게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슈퍼카라든가 한 5대 타봤어요. 비싸고 강력한 차들을 타봤는데, 이 녀석의 엔진과 미션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손가락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밸런스. 넘버원은 제 생각에는 과하지 않은 포르쉐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그 범위 안에서 좀 새로운 평가 내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정통한 사람은 아닌지라 어쨌든 상당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엔진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 서스펜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거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들. 넘어가기 전에 브레이킹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속 50이고요 저 앞에 뒤에 오는 차 없죠? 그 브레이크 한번 딱 밟아보면, 우와! 브레이크가 꽉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았잖아요. ABS도 작동을 안 하고 그냥 50km에서 꾹 하고 딱 들어가는데, 브레이크가 이 잡아주는 느낌이 무겁게, 땅바닥을 차체를 갑자기 무겁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꾹 하면서 앞으로 박히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딱 브레이킹을 해주는데, 대단하네요. 자, 브레이킹 말씀드렸고 서스펜션 가볼게요.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전 단단한 스포츠카를 몇 개를 타봤는데, 뭐 빌스테인, 휴거 이렇게 개조를 한 스포츠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벤츠 SLS 같은 경우, 벤츠 SLS를 예를 들면 간단하겠네요. 그 차 같은 경우는 벤츠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그 서스펜션이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스포츠카다 보니까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느낌, 딱딱하게 탁탁 때리는 느낌이 나요. 그게 어디서 나냐면은 강변북로 달릴 때 거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강변북로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탕탕탕탕, 그 노면 상태가 고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노면을 다 전달을 해줘요. 어쨌든 그 스포츠성에 있어 가지고는 꽤나 괜찮았는데, 그 엉덩이가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녀석은 부드러워요. 바닥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 뭐가 있는 걸 이렇게 그 감쇄를 해주면서 부드러우면서 딱딱하다가 아니고 단단하다는 느낌. 하체는 단단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막 말씀드릴 때 삐 거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아우디 R8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신호대기 같은데 딱 벌려가지고 브레이크를 꾹 밟고 차가 서 있다가 발을 딱 띄면은 조금 지나면은 저게 미션이 빠져요. 중립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 있다가 누가 와서 꽝 하고 쳐받으면은 엔진 쪽으로 이게 우르륵 하면서 충격이 들어가서 그걸 빼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R8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그거는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자, 서스펜션은 단단하면서 부드럽다. 이 서스펜션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면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향 단단하고, 그리고 엔진 강력하고, 서스펜션 단단하고 부드럽다. 뭐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렸네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들어오니까 스포츠카답네요. 100km입니다. 남이 보면은 한 60으로 달리나?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어디 이렇게 서킷을 빌리거나 막 이래서 시속, 이 차 최고 시속이 320인가 325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저희 팀한테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차를 구해 오실 거면 진작에 한 일주일 전에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 당연하게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좋은데, 꼭 낮에 전화가 와요. 오늘은 먼 차다. 그러면 저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찾아보려니까 어디가 이제 정확한 정보인지 그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320km라고 써 있는 걸 본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이게 스페셜 모델이라고 320이라고 써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그 면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속도로라 보니까 100km까지만 달릴 수 있지 그 이상은 현행법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보여드려야만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달리는 거 보면은 참 무시무시하게 달려가는 차인데, 그 100km. 자,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혹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으로 제가 나가보고 싶어요. 참 가속력은 일품이네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빠져나와서 다시 시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는 60km까지가 속도 제한입니다. 이 차는 항상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 차예요. 자기도 모르게 좀 빠르다 싶어서 계기판을 보시면 한 200km 200km는 농담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차라서 고속도로를 달렸다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연비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네요. 이 차는 고급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지금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2230원. 저희가 가는 주유소는 그래요. 굉장히 좀 일반 휘발유에 비해서 한 250원에서 300원 가량 비싸거든요. 공인 연비가 6.5km예요. 시내를 이렇게 오토로 다니면 트립 컴퓨터에 어떻게 찍히냐면은 연비 5km로 찍혀요. 일반 주행을 하실 때는 연비가 5km 남짓되고 RPM을 이렇게 꽝꽝 써가면서 RPM 한 5000 정도 된다 이래버리면은 연비가 2km예요. 100km 가는데 한 40리터 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름값이 무서워가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고 이게 험하게 몰기도 무서운 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면서 좌회전 90도를 왼쪽으로 딱 틀어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꼭 밟아봤어요. 차가 삐 가더니 180도를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180도 돌아서 그냥 이렇게 쑥 갔어요. 다른 분들이 봤으면은 와 거치게 유턴했다 이러겠는데 사실은 좌회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보셨던 분들 멋있는 유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좌회전. 가야르도가 참 훌륭한 게 저희 지금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런 곳에서 왕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정말 조용하게 다녀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그러다가 좀 밟고 싶으면 배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A로 그냥 오토 주행을 하시면 RPM 5000에서부터 왕 이래요. 스포츠로 가시게 되면 RPM 3000에서부터 3000에 왕 이렇거든요. 일단은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S를 넣고 밟아볼게요. 지금 3000에서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왕 이러거든요. 이런 면들이 제가 코르사는 언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누를 자신이 없어요. 이 배기가 조용한 게 참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도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조용한 시골길 막 이런데 이렇게 느끼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드라이빙을 하시는 그런 용도에도 충분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코르사 모드라는 게 사람을 겁나게 만드는 그런 모드긴 한데 이런 걸 탔으니까 안 눌러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서스펜션이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도 있는데 타이어가 굉장히 훌륭해요. 피제로라는 타이어를 사용하거든요. 피렐리란 브랜드의 피제로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조금 주행하면은 열이 오르면서 타이어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손을 딱 댔더니 뭐가 끈적끈적하게 그 전보 지우개 녹아버린 것처럼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코르사 모드를 딱 켰더니 코르사 모드를 켜고 눌렀습니다. 거기에 ESP 꺼버리고 계기판에 되게 무섭게 나와요. 이 미끄럼 방지 장치 오프 마크 뜨고 그 옆에 막 자동차 미끄러진다는 마크 2개가 뜨거든요. 이 살벌한 마크에서도 그냥 안정적인 주행이 되잖아요. 연료 무지하게 먹는데요. RPM이 막 올라가요. ESP 끄고 코르사 끄고 저 새 가슴 안 되겠어요. 코르사가 스포츠 드라이빙 막 이렇게 미끌리면서 막 드리프트를 한다든가 이런 주행을 하는데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끈적끈적하니까 안 미끄러져요. 이 타이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고 싶으시면은 미끄러지는 타이어를 꼽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차를 경험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스페셜 모델이다 보니까 알칸테라로 이 센터 패시아가 쫙 덮여 있고요. 왼쪽에 도어 이 패널 요것도 알칸테라고 참 내장도 멋있고요. 전체가 알칸테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하고 조화가 잘 어울리면서 실내가 참 깔끔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실내장 바닥에서 돌 튀겨요. 딴 차가 돌을 튀기는 게 아니고 타이어가 끈적끈적하니까 돌을 붙잡고 차체로 막 던지고 있어요. 실내 내장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모든 면에 있어서 특히 요 핸들이 D자형인데 아래쪽에 요 그 카본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것도 좋네요. 참 탐나는 자동차고 참 고급스러운 스포츠카라는 게 여기저기서 티가 나는, 타면 탈수록 안타까운 그런 차네요.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이제 주차가 제일 중요한데, 예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사고가 나는 퍼센트가 집에서 출발하고 5분, 도착하기 전 5분 그 사이라는데 주차 긴장해야 됩니다. 차체 것도 낮고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 주차 같은 경우에 긴장돼요. 그나마 이제 그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저한테 상당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를 세웠네요. 좋다. 중립으로 빼주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주고